김다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중동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와 상품 시장 모두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불어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64%, 프랑스 까크 지수는 0.22% 올랐고요. 영국의 FTSE 지수는 무려 1.62%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8,02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2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셈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보복 공습을 가했지만 양측 모두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 확전 우려감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ECB 의원이 금리 인하 관련된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는데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라우가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에도 6월의 금리 인하 결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가 합리적인 속도로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고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제약주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소비재주인 유니레버 그리고 석유 메이저주셀까지 주력주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유럽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유럽에서는 유로존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4.7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유로존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네, 국제 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감이 완화되며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난 건데요.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현재 WTI 시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97% 하락하면서 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는 약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사실 장중에는 뚜렷한 1%대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후 약반등한 흐름이 보였는데 그 이유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장중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현재 달러 인덱스 0.03% 약보합권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확대하는 안을 하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는 시장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요. 상원까지 통과를 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브렌트유가 10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의 전망 또한 있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와 금융사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인데요.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를 대체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 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낙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현재 3% 넘게 내리면서 2341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과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완전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중 꾸준한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72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 최근 이례적인 금 상승의 원인으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이 금을 안전적인 투자처로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중국이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다는 점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함께 금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은마저 5%대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점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중동 지역의 긴장감 완화, 그리고 지난 금요일 급락했던 엔비디아 등 대형 IT 기업들의 반등에 힘입어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67%, S&P 500은 0.87, 나스닥은 1.1, 러셀 2000은 1%의 각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분기 실적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보인 점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가운데 내일 테슬라를 시작으로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1, 4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연간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S&P 500 시가총액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약 180여 개의 기업이 실적을 보고하게 되며 이들의 실적은 1년 전보다 평균 3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에 대한 경계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준이 주시하는 3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인 PCE 지수가 오는 26일 개장 전 발표되며 3월 지수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물가 지표로 시장에서는 이 지수가 전년 대비 2.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반감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 3% 넘게 상승하며 가상화폐 전반의 동반 상승을 가져왔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4.619%, 달러 인덱스는 0.1%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등록 유권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고용방송인 PBS의 뉴스아워와 마리스트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등록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대1 대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1%의 지지율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48%에 3%포인트 앞선 것이었으며 이달 초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보다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이번 조사의 참여자 중 오는 11월 5일 대선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리드폭은 약 6%포인트로 더 커졌으며 특히 민주당에서 탈당해 독자 출마를 택하면서 14% 정도의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코넬 웨스트, 질 스타인 등 제3 후보들까지 포함된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43대 38%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리소그래피 공급업체 ASML이 네덜란드 내 대규모 확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ASML은 아인트호벤시와 아인트호벤 북부의 미개발 지역에 약 2만 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확장을 모색한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은 회사가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아인트호벤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27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회사 측은 현재 본사가 있는 벨토벤의 기존 위치와 가능한 가깝게 네덜란드의 핵심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회사가 인재, 기반 시설, 주택 및 긍정적인 투자 환경의 가용성을 일반적인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인프라 개선 조치가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SML은 네덜란드의 최대 기업이자 유럽 최대 IT 업체로 현재 4만 명 직원 중 2만 4천 명이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광선을 사용해 컴퓨터 칩의 회로를 만드는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최고의 선택이라면서 매수의 투자 의견과 현 수준보다 약 26%가 높은 $220의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고 밝혔고 오늘 아마존의 주가는 1.5% 상승해 $177.2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는 30일 실적 발표를 앞둔 아마존이 올 1, 4분기에 회복력 있는 소비자 지출을 시사하며 업계 조사 및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한 소비자 수요를 비롯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이 최적화되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증가, AI 워크로드 등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강한 소비 모멘텀에 따른 견조한 광고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과 북미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와 운영 레버러지로 마진 상승 여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3월 신규 주택 판매량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증가한 67만 건이며 이어 S&P 글로벌의 4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비자잉크를 시작으로 테슬라, 스포티파이, 펩시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제너럴 모터스, 킴벌리 클락, 라이더 시스템, 셔윈 윌리엄스, 펄티그룹,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머텔 잉크, 베이커 휴스,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런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코스피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네, 코스피 종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45% 오르면서 262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어제 하루 만에 하락분을 만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한 탄력이 나타났는데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진 못했습니다. 0.46%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845선에서 안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지수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의 자금이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쪽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이 큰 폭으로 팔아치웠습니다. 7천억 원 넘게 팔자세 기록했고요. 개인 역시나 58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만이 홀로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7,800억 원가량의 사자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방향성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는데 각각 752억 원, 307억 원 팔자세 기록했고요. 개인만이 홀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여전히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폭 대부분이 이제 전기전자 업종 쪽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7,800억 원 가량에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전자 업종의 빈자리를 메꿨던 건 바로 금융업이었습니다. 저 PBR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금 부각을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특징 섹터 저 PBR 관련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5월에 예정되어 있는 2차 밸류업 세미나까지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장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단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지주, 은행 그리고 보험사들까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KB금융이 9%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외에도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까지 모두 8%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동차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이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외에도 이제 고환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고요. 수출 데이터가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이제는 실적 기대감까지 나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나 AI 등 주도 섹터의 대체제로 자동차주나 타이어주가 증권가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외국인의 반도체주를 매도한 이후 수급이 어제장 이쪽으로 몰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모두 4.26% 오르면서 각각 현대차는 24만 5천 원, 11만 5,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 자동차 대표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율주행 종목들까지 온기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DIC, 코리아 FT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고요. 특히 DIC의 경우에는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KG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장 막판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탄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4% 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다음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있겠습니다. 네, 이 벤츠 자율주행차 상용화 성공 소식까지 등에 업었고요. 거기에 이제 간밤 테슬라가 장중 5%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가격 인하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부분까지 30% 가격 인하를 했다는 소식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적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돌입하면서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식료품 관련된 종목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기대감 외에도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주로 꼽히기도 하고요. 곡물 가격이 최근에 안정세를 되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달간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유일한 업종으로도 꼽히기도 하는데 종목들 중에서는 삼양식품이 8% 넘게 오르면서
기록하면서 9거래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양식품에 더불어서 CJ제일제당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장품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라는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인데 실적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본느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어제장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건 코스9이었습니다. 10% 넘게 올랐던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외에는 리더스 코스메틱, 오가니티 코스메틱, 본느까지 중소형주 그리고 OEM, ODM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1% 이내 소폭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화장품주 외에도 미용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보톡스나 필러 관련된 종목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제이시스 메디칼이 인수 관련된 보도가 나왔다는 점까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파마리서치가 M&A 매물로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과도하게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ASML이라든지 TSMC의 실적까지 받쳐주지 못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급락세 보였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10%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선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키워나갔는데요. 뉴욕 증시 반도체 종목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분명하게 줬는데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금요일장에 이어서 연이틀 하락세가 짙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DI, STI의 경우에는 8%, 9%대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한미반도체 역시나 7%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는 12만 7,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이 조정이 업황에 비해서 과격하다, 부정적인 해석은 경계하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일정들 잘 챙겨가셔야겠는데요. 내일 메타를 시작으로 모레는 MS 알파벳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 중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 종목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반등했고요. 또 엔비디아 역시나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오늘장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